안녕하십니까. K대학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디지털 전환 시대 정부 혁신을 위한 주요 이슈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 정부 혁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요. 특히 이 가운데 정부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부 신뢰의 문제, 그리고 최근 시민과 함께 공공 거버넌스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는 열린 정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포용적 성장, 순환경제, 소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큰 틀에서 디지털 전환은 스마트 시티와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식량, 국토, 수자원, 해양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의 문제, 그리고 건강과 웰빙, 또 인구 변화에 대한 문제, 또 에너지, 또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깊게는 교육과 젠더,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슈까지도 맞물려 있습니다. 2021년도 초반에 OECD 회원 국가들이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효과 및 효율의 정부 행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특히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위기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부 신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부 신뢰를 위해서 정보적 투명성, 대칭성을 확보하는 문제, 특히 공공소통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특히 난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부 안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강화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민관, 산학, 연예, 파트너십, 그리고 초국가적인 연대와 협업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회복 탄력성 문제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고 또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하다는 논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새로운 신종 감염병,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중립과 같은 난제로 인해서 불확실한 사회 변화 속에 훨씬 더 정부의 예측력 그리고 대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 바로 정부 혁신, 특히 역량과 관련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조직 안팎으로 공공부문 혁신을 촉진하는 일하는 방식의 재구조화 그리고 제도화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과 과정에 있어서의 과학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설계,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혁신 문화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제가 지원하고, 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정부 혁신이 작동될 수 있는 논의, 환경, 그리고 생태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 중심의 거버넌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과 함께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화시키는 소위 지식과 학습의 그런 정부 혁신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 역량은 무엇보다도 열린 정부 관점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이해관계자들끼리 협력적 과정과 과학적 정책 실험에 입각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거버넌스 문화와 정책 과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OECD에서는 6가지 공공부문 혁신 역량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변화를 일회성으로 이벤트 형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인 변화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행정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형 프로토타입을 수립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성과를
점진적으로 확인하고 체감하고 확산시키는,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공공서비스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공정책 개발에는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동 통찰이나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습득과 체득과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시민, 고객,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열린 정부 개방형 시스템의 플랫폼 정부가 중요합니다. 공공 부분의 혁신은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문제들을 다른 공직사회의 전문가들과 나눌 수 있는 문화와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에 대해서 항상 개방적이어야 하겠고요. 끊임없는 학습과 지적 호기심을 갖고 정책 과정에 도전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소통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비대칭적으로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이나 사실, 의견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위 공감과 사회적 자본 중심의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시각적 방식을 통해서 또 공감각적인 이해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소통의 내러티브, 테크닉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정책 정보나 내용을 소통할 때 특히 사용자의 니즈와 또 사용자의 미디어 사용 습관 또는 행태 등을 잘 고려할 수 있는 공공소통 테크닉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종종 기존의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혁신이나 아니면 공공 부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 또는 정부가 원래 해왔던 일에 귀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공공 부분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조직 간, 조직 내에서 더욱 심층적인 협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부 안에서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 안에서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민간과 함께 협력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의 지금 정부 신뢰도를 보고 계십니다. 대체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 자본의 큰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이 사회적 자본 차원에서 정부 신뢰도의 변화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래도 조금씩 소폭으로 정부 신뢰가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19년도에 정부 신뢰도 OECD 주요 순위를 보게 되면 한국이 39%,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39%가 정부를 신뢰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OECD 회원국 중에 2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 신뢰가 상승할 수 있는 다원적인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신뢰는 일단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성을 평가할 수 있겠는데, 특히 정부의 대응성이라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사용자를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변화 예측이 매우 중요한 정부의 어떤 역량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죠. 이를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변화하는 국민 욕구 및 도전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시의적절하게 정부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정부 신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렴성 그리고 개방성, 공정성에 대한 이슈들도
정부 신뢰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자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KDI와 OECD가 정부 신뢰 관련돼서 한국 국민분들의 정부 신뢰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정부 신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가 되었고, 공직자의 혁신성, 일자리 창출, 공정한 과세, 위기 재해 재난 관리, 그리고 정보 공개와 활용,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불만 관리가 매우 중요한 정부 신뢰의 속성 요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이 성과는 다른 OECD 국가에게는 큰 부러움과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성과 역설이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은 좀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량, 또 정부의 실력, 또는 정부의 서비스, 또는 정부의 이 신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곤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신뢰 수준이 좀 OECD 평균 42%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2016년에 평가가 된 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정부 자료의 개방성, 유용성, 재활용성을 측정하는 OECD 아워 데이터 인덱스를 볼 경우나, 아니면 다른 또 공공 부분에 있어서 지표들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의 성과가 낮은 신뢰도에 비해서 또 좋은 역량 평가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OECD 지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질과 또 환경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월드뱅크에서 주기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월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를 보더라도 참여와 책임성, 그리고 정치 안정과 폭력 부재,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와 같은 부분들이 정부 신뢰를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디케이터이자,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 혁신에 대한 큰 담론과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인 포인트들이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예전에 KDI에서 정부 신뢰 측정을 하면서 세계은행과 OECD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을 갖고 한국 사회의 또 한국과 국제사회의 정부 신뢰에 대한 차이들을 살펴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열린정부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매우 큰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에서 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특히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이 동등한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정부 신뢰, 또 소통, 참여의 원리에 입각해서 거버넌스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국민과 이 정부의 파트너십에 대한 약속이자 도전적인 과제들을 생성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열린 정부라고 한다면 공공가치를 같이 만들고, 이 공공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향상시키고, 특히 난제 그리고 현안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자는 데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또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 성과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OECD 많은 국가들이 이 열린 정부라고 하는 패러다임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국가 차원의 정부 혁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책무성, 효과성, 대응성, 그리고 신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혁신은 이와 같이 정부 신뢰, 그리고 열린 정부와 같은 원리를 활용해서 역대 정부의 아주 독특하고 나름대로의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고 있는 시대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시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설계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정부혁신 전략의 기본적인 토대로 가지고 많은 정부혁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구성되면서 2018년도에 국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부혁신의 큰 전략적인 제안과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해달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달라, 낡은 관행을 혁신해달라, 참여와 협력을 증진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2018년도, 19년, 20년 이렇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비전과 함께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에 관련된 정부혁신 전략을 다양한 전략 과제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제 지표로 살펴본 정부혁신의 성과들이 삶의 질 지수 차원에서 보면 현재 지금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 보다도 좀 코로나 이후에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삶의 질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혁신 노력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정부 신뢰도 측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정부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청렴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강조하면서 최근에 OECD 관련된 정부 신뢰 지표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 관련돼서도 정부 혁신 성과는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적인 성과들이 기대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2020년도 정부 혁신 공통 비전과 목표 그리고 3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세부 실행 과제는 연도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큰 틀에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참여 협력, 신뢰받는 정부 이런 틀에서 2018년도, 2019년도는 좀 유사한 과제들을 유지하면서 지속형 과제를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과제들을 당해년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투입하면서 정부 혁신의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조금 다른 영역에 있어서 정부 혁신 전략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와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변화를 가하면서 특히 보시다시피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2020년도는 정부 혁신의 내재화 또 역량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깊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추진 방향과 과제를 좀 이렇게 표를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각각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에 있어서 과제들이 좀 다양하게 또는 상세하게 또는 새롭게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년도에는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 정부 운영 중심에서 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제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특히 참여와 협력 과제의 우선순위가 이동이 됐고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강조되는 정부 혁신 활동이 중시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신뢰받는 정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강조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 그리고 변화와 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 매우 강조되었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업무 효율화도 중요한 정부 혁신의 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정부 혁신은 21년도에 와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비전으로 동일하게 설정한 이후에 특히 추진 방향은 일상 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 협력, 공공 서비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 혁신 비전과 전략 체계가 곧 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혁신이라고 하는 보다 큰 틀에서의 정부 혁신을 논의할 수 있다면 이 디지털 정부 혁신은 특히 디지털 중심의 정부 혁신을 보다 심층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는
정책 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전면 전환으로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자라는 목표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의 네 가지 중점 과제를 갖고 코로나19에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었던 데이터와 디지털과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에 입각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다 공고하게 또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한편으론 보다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UD를 통해서 인프라에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훨씬 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 안에서 산업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지금 와닿는 부분은 아마 데이터 기반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보다 지능형 정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부 혁신의 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히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와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법 제도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활성화 계획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 안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데이터를 통한 합리성 중심의 근무 행태, 업무의 질을 제고하는 변화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는 없겠죠. 데이터 과학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공하고 위기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필요한 국가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정부의 실력, 정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KDI에서 정부 혁신을 위한 전문가 서베이를 크게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정부 혁신의 개념들, 정부 혁신의 지향점들, 정부 혁신의 전략들과 함께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분들이 정부 혁신을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들을 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증거 기반의 정책 설계를 많이 강조하셨고요. 특히 협업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마 협업이 옆에 있는 세 번째 조정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고 또 이걸 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마 정부 중심이 보다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또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정부 전체가 민첩하고 대응력을 높이면서 위기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내재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많이 전문가분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정부가 디지털 역량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또 디지털 관련된 법 제도들이 훨씬 더 민활하게 또 효과적인 어떤 방식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특히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앞으로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부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혁신이어야 될 것이고 이 혁신이 누구를 배제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고 사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성과와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반의 정부 혁신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 혁신을 미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2년에도 참여와 소통과 협력과 신뢰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득하거나 정책 정보를
푸시하는 형태가 아니고 시민과 민간의 또 정부의 생각과 의견과 경험과 가치와 입장과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관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위 소통의 정부 혁신 거버넌스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 중심의 사고, 문제 중심의 일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코로나19에 보여주었던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의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화될 수 있는 또 보다 내재화돼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민간과 국민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예,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소통, 협력에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선제적인 혁신, 임무지향적인 혁신, 지능형 열린 정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법제도,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 혁신 기본법을 통해서 정부 혁신을 위한 보다 당위적이고 또 정통성 있는 업무의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이를 위해서는 정부 혁신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리빙랩과 같은 국민 주도형 혁신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정책 랩 기반의 협력적인 정부 혁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자일 조직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디지털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또 협력적인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책 지식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언상에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정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개방형 소통 구조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서로 설계하고 또 국민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설계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의 참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디지털이 전제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역할들이고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데이터 기반의 정책 랩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또 공직자분들과 가까이 있는 정책 시민으로서 우리 MZ세대들, 2030 세대들이죠. 2030 세대들과의 탄소 중립 행동 변화 캠페인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평상시에 하시던 회의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책 랩이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책 문제를 함께 풀고 정책 문제를 같이 정의하고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같이 개발하는 소위 그 디자인 띵킹, 서비스 디자인 방식의 정책 랩 과제를 지금 같이 수행하고 계신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같이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과장님, 그리고 서기관님, 사무관님들이 직접 이 자리에 참여하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적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기 과정을 준비를 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회의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적인 대칭성을 확보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정책 선택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학습과 개인별 정보에 대한 리터러시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참여를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어떤 접근 전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특히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공공 부분에서 수집을 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 수집을 해서 국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 정책 리터러시를 올리는 소통 전략은 무엇인가 또 소통 캠페인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우리 MZ 소비자분들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 전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요 화면 내용 자료들이 우리 그 MZ 세대 분들이 줌을 통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비대면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MZ 세대인 우리 대학생분들이 탄소 중립 정책 소통 전문가이신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야, 또 어떤 전달 체계를 활용해야 MZ 세대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있는 국민분들에게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보다 적시성과 또 타당도 높은 소통 캠페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상호 협력적인 정책 랩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비주얼을 사용해서 서로 의견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또 붙여보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시각화 자료들을 서로 만들어서 의견 교환도 해보고 특히 공직자분들이 이런 캠페인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MZ세대 소비자분들하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 지식을 또 서로 교환하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캠페인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확보하셨고 특히 아마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캠페인에 대한 사전 위기 징후들에 대한 인식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과 또 컨텐츠 개발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서 국민과 공무원분들이 함께 다양한 맥락 안에서 탄소 중립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이 컨텐츠를 실제 확산하는 실험도 해보고 이 실험 안에서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요인들을 사전에 추출해보는 실험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쉽게 또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시각화 방식의 데이터 플래닝 또 데이터 시나리오 개발의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보다 체감도 있게 공무원분들과 MZ세대 분들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지고 소셜미디어에서 탄소 중립 관련된 캠페인의 기획 그리고 캠페인 컨텐츠를 함께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정부 신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정부 혁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만드는지에 대한 일종의 포스트 익스페리멘테이션 사후 실험에 대한 지금 프로젝트들도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프로젝트들이 끝나고 났을 때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이 탄소 중립 공공소통이 데이터와 디지털을 활용한 정부 혁신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시사점을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정부 혁신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과 그리고 그동안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부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참여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정보적 대칭성과 공감각적인 소통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파트너십. 그러나 이 부분들이 신뢰에 입각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렸던 MZ세대와 공무원분들의 탄소 중립 캠페인을 잘 만들기 위해서 도입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들을 통한 또 여러 가지 맥락적인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이를 통한 협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실험과 또 창조의 과정 속에서 실제 정책과 맥락 안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파트너십이 어떠한 일로 성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관찰하고 학습하고 협업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보다 중요한 정부 혁신에 일하는 방식을 지원할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 정부와 시민 간의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 혁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혁신의 주인공은 공무원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